그것은 내가 백가전서가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은 어느 것이나 내 동료들의 무신앙에 비해 훨씬 예수회의 방침과 그 세력 확장에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무신론과 완고한 광신과는 양자 간에 공통된 이단 배척이라는 점에서 접촉하여 상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신뢰는 중국에도 있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해 한 것도 그것이다. 이에 반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는 양심에 대한 인간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그러한 구속을 가진 절대 지배자들로부터 그 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대법관님도 역시 예수회 회원들의 친한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말제르브 씨가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아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저서를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넘겨주진 않았나 하고 걱정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최초의 2권에다 가하기 시작한 간섭이 이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2권에서는 사소한 일로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나중 그 2권은 누구나 아다시피 참으로 대담한 말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것이 최초의 2권처럼 검열을 받았다면 전부 다시 고쳤어야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말제르브 씨 자신이 내게 말한 것이지만 이 출판의 감독을 씨로부터 위촉받은 그라버 신부도 역시 예수회의 일파라는 것이다. 나는 어느 쪽을 바라보나 예수회 회원들 뿐이므로 그들이 탄압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자기들의 몸을 옹호하기에도 바빠서 자기들과 상관없는 책의 인쇄까지 간섭할 여유는 없으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러나 그 점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점도 잘 생각해 보았으며 더욱이 말제르브 씨도 내 망상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곧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한 비밀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멀리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사실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는 예수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떠도는 풍설을 적을 잠재워 두기 위한 그들이 꾸민 간사한 꾀로 보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 그들의 과거의 성공에 의해 그 세력을 정말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일찍이 고등법원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정도였다. 슈아절 씨가 예수회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몽파두르 부인이 그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총신과 대신들과의 동맹이 피차간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데 유리했던 점도 모두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회가 언젠가 심한 타격을 받는다 해도 고등법원이 그러한 타격을 가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이 궁정의 불간섭에서 그들의 자신만만한 근거와 승리의 징후를 예상했다. 요컨대 당시의 모든 풍문을 오로지 그들 쪽에서 만들어낸 기만이며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무엇이든 해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나는 그들이 곧 얀센파, 고등법원, 백과전서가 등 즉 그들이 속박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일체의 것을 타도해 버릴 것을 그리고 최후로 그들이 내 책을 세상에 내어놓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친 다음 나의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내 이름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었다. 어떻게 그러한 부조리가 나를 죽여버리지 않았던가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제일 좋은 책에 의하여 내가 죽은 후 이 불명예스러운 자취가 남겨진다는 생각이 끔찍스러웠기 때문이다. 이토록 죽음을 무서워한 일은 지금껏 없었다. 따라서 만일 그런 처지에서 죽는다면 나는 절망 속에서 죽었으리라 생각된다. 한 인간의 추억을 해치기 위해 전례 없는 음모를 아무런 방해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닌 나는 어쩌면 훨씬 안정된 기분으로 죽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만간에 음모를 이겨낼 나라는 인간의 증거를 많은 저술 가운데 남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초조한 마음의 증인도 되고 통사정의 상대이기도 했던 말제르브 씨는 나를 위로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다. 룩상부르 부인도 이 훌륭한 일에 협력해 주었다. 그리고 몇 번인가 디셴으로 가서 출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봐 주었다. 마침내 인쇄는 다시 시작되고 지금까지 보다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어째서 중지되었던가는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말제르브 씨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몽모랑시로 찾아왔다. 마침내 나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다. 말제르브 씨의 성실성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그로서는 초췌한 내 머릿속의 혼란을 씻어 주려는 그의 노력의 효과를 거둔 셈이었다. 내가 너무도 고민하며 창란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나를 측은하게 여긴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살펴 준 것이다. 그를 둘러싼 철학자들이 늘 떠들어 대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내가 은자함에서 지내려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오래 있지 못하리라고 떠들어 댔다. 내가 계속해서 눌러있는 것을 보자. 그것은 외고집 때문이다.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기가 부끄러워서다. 심심해서 죽을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그들은 말했다. 말제르브 씨는 그들의 말을 믿고 내게 편지로 그 일을 알려주었다. 그토록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객설을 믿고 있다는 데 깊이 느낀 바 있어 나는 거듭 4통의 편지를 써보냈다. 거기에서 나는 내 행동의 참된 동기를 말하고 내 취미, 성행, 성격, 내 심중에 생각하는 것 모두를 숨김없이 표현하였다. 초안도 잡지 않고 성급히 아무렇게나 휘갈겨 다시 읽어보지도 않은 이 4통의 편지는 아마 내 전생애를 통해 힘 안 들이고 쓴 유일한 것일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때 고뇌와 극도의 상심 속에서 쉬어졌다는 것이다. 쇠약해 가고 있는 몸을
실감하면서 성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게 대한 그러한 부당한 의견을 남겨두고 갈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소리쳐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나로서는 그런 4통의 편지 가운데 서둘러 적은 소묘에 의해 일찍이 내가 계획하고 있던 고백록을 어느 의미에서 보충할 셈이었다. 말제르브 씨를 기쁘게 하고 그가 파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편지는 지금 여기서 내가 그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부탁으로 사본을 만들어 둔 것을 그가 수년 후에 보내주었으므로 그 편지들은 내 문집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